안녕하세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웹 프론트엔드 테스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몇 가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스태틱 웹페이지가 대다수일 때는 그냥 서버에서 HTML 페이지 받아서 그것만 파싱하면 되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상 웹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통째로 만드는 게 흔하고 단순히 서버에서 렌더링된 HTML 가지고는 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무언가 프로그램으로 조작할 수 있는 본격적인 가상 웹 브라우저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게 다 되는 셀레늄이라는 엄청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진짜 이건 그냥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심지어 인터넷 익스플로러까지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웹브라우저 구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웹브라우저 그 자체를 셀레늄이 컨트롤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에 기능을 굳이 뭐가 되고 안 되고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 되거든요. 그런데 좋은 점만 있을 리는 없겠죠. 다 되는 만큼 큰 대가를 요구를 합니다. 일단 하나는 실제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브라우저들이 설치된 기기가 각각 다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실제 기기들과 연동을 다 해야 하다 보니까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작업이 매우 번거롭다는 점입니다. 적어도 셀레늄을 쓸 때는 플러그 앤 플레이, 이렇게 가볍게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건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셀레늄을 사용하는 곳들은 브라우저 테스팅을 상용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자체 기업 규모가 꽤 커서 이런 테스팅 환경을 직접 구축할 만한 역량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개인이나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에서 이런 다중 브라우저 테스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셀레늄을 이용해서 제공되는 별도 서비스를 구매해서 이용하는 게 보통 상식적인 선택이 됩니다. 셀레늄은 모든 게 다 되는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사용하려면 해야 할 게 꽤나 많습니다. 브라우저 테스트를 실제 기기별로 다 돌려보고 제대로 해야 하는 상황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구축한 서비스의 프론트엔드 비즈니스 로직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페이지 렌더링이 잘 되는지 정도의 수준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굳이 셀레늄까지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겠죠. 좀 더 가벼운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적절한 대안으로 헤드리스 브라우저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보통 웹브라우저 이야기를 할 때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당연히 제공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눈으로 웹페이지를 보고 탐색하라고 있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웹 크롤링을 한다든지 테스트를 구축한다든지 할 때는 사실 프로그램이 알아서 돌려주면 되고 그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프로그래머에게 눈으로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GUI 없이 동작하는 웹 브라우저를 보통 헤드리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주요 웹 브라우저들의 경우에는 모두들 이렇게 헤드리스 모드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별도의 라이브러리들이 있었습니다. 사파리의 경우에는 팬텀JS라는 게 있었고 파이어폭스는 슬라이머JS 그리고 크롬은 크롬 자체에서 헤드리스 모드를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성이 존중되던 시기도 있었지만 슬프게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팬텀JS와 슬라이머JS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지속적인 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들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젠 사파리나 파이어폭스는 웹드라이버를 통해서 셀레늄에서나 만날 수 있는 조금 먼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은 건 크롬뿐입니다. 다양성이 사라지는 건 조금 슬프긴 한데요. 그런데 이 크롬의 헤드리스 모드 지원이 조금 말도 안 되게 좋습니다. 크롬을 Node.js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퍼페티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1.0 버전이 2018년 초에 릴리즈가 되었는데요. 정말 이게 너무 편합니다. API도 사용하기 너무 편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눈으로 보면서 테스트도 할 수 있게끔 GUI 모드도 정말 간단한 옵션만 켜주면 바로 동작합니다. 웹브라우저로 크롬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만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세팅 간편하고 웬만한 건 거의 다 되는 퍼페티어라는 라이브러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셀레늄보다 사용하기 정말 쉽고 가볍습니다. 이걸로 정말 충분할까요? 테스트나 크롤링 목적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퍼페티어가 가볍다고 하긴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사용하는 측면에서 가볍다는 거지 시스템 입장에서는 웹브라우저 하나를 통째로 설치해서 돌려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서버에서 주기적으로 테스트나 웹 크롤링을 직접 돌리는 스크립트를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퍼페티어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스크립트를 돌리는 인스턴스가 몇백 메가짜리 크롬 바이너리 파일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여기 JSDOM이랑 HTML2 Canvas라는 라이브러리들은 퍼페티어보다는 훨씬 제한된 기능만을 제공하긴 합니다. 하지만 특정 목적에 맞기만 한다면 정말 최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입니다. JSDOM은 Node.js를 이용해서 HTML을 파싱하거나 직접 만들고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쿼리 셀렉터를 포함해서 DOM을 다루는 API를 거의 동일하게 그대로 제공해주기 때문에 프론트엔드에서 작업하는 것처럼 서버에서도 비슷하게 HTML 페이지를 만들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정적인 웹페이지를 크롤링하는 작업이나 웹 프론트엔드 테스트인데 HTML 파일이 제대로 빌드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충분하다면 JSDOM만을 이용해도 정말 충분합니다. 그냥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도 돌리는 머신 입장에서도 모두 정말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하려는 목적에 JSDOM만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 이상의 번거로운 수단을 이용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용도로 HTML2 Canva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건 용도가 더 제한적일 수는 있는데 상황에 맞으면 또 꽤나 유용할 수 있을 거라서 여기 넣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서버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합니다.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 번들 파일에 포함을 시켜 놓는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스크립트 태그로 불러 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죠. HTML2 캔버스는 작동 방식이 조금 흥미로운데요. 브라우저에서 렌더링된 이미지를 그대로 스크린샷을 뜨는 게 아니라 브라우저에 렌더링된 HTML, DOM 컨텐츠를 가지고 재구성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유저에게 문제 상황을 제보받고 싶다거나 하는 그런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최적인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웹 프론트엔드 테스팅이나 크롤링을 위한 도구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무언가 사용을 고려하신다면 영상 순서와 반대로 가장 가벼운 도구들부터 시작해서 고려를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구하는 스펙보다 불필요하게 무거운 도구를 가져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영상은 어디까지나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테스트나 크롤링을 위한 시스템을 직접 구축한다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구축하지 않더라도 테스트 목적에 따라서 이미 잘 만들어진 상용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웹 프론트엔드 테스팅이나 웹 크롤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